슬기로운 교행생활. 주무관님, 저 급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호봉 때문인 것 같아요. 같이 보실래요? 교원 호봉 이해하기. 우리가 급여를 줄 때 호봉에 따라 개개인의 기본급이 결정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호봉의 획정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경기도의 경우 호봉 획정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기는 하지만 급여 작업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이고 여전히 기간제 교원 호봉 획정, 호봉 오류 발견 등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해 보고자 해요. 호봉이란 각 등급 내의 봉급 단계, 즉 등급에 따른 보수의 폭을 여러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호봉 획정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 경력 합산의 신청입니다. 신규 채용자로부터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와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교원 자격증, 대학원의 경우 성적증명서 등의 호봉 산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제출받습니다. 그 다음 경력에 대한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전력 조회와 심의회 모두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되어 호봉 획정권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는 호봉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호봉을 획정해 봅시다. 제출받는 서류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호봉 획정을 위해서는 학력, 경력, 자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호봉을 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령은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로 초 6년, 중 3년, 고 3년, 대학교 수학연한을 합산하여 산입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총 16년으로 학령 부분에 넣어주면 0이 됩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라면 14-16으로 학력 부분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대학교를 조기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다닌 기간이 아닌 학교의 수준에 따라 계산해 줍니다. 이 부분은 대학원의 경우엔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고 뒤에 경력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학교를 2번 졸업한 경우처럼 동등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경우 하나의 기간은 학령이 아닌 경력으로 8할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2개 졸업 시 그중 1개는 학령으로 산입하여 최종 학령이 16이고 나머지 1개는 경력으로 인정되어 4년의 80%인 3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4년제 일반 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2년을 수학하면 학령은 16, 교육대학 편입 후 수학연수 2년에 8할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엔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가 취득한 경우 4년 인정, 전문대학 졸업자가 취득한 경우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해주나
대학교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이미 모두 인정받은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독학사의 경우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로 취득 소요기간이 상이하기에 학위 취득 시점부터 역산하여 4년의 기간을 학위 취득 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28일에 독학사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2017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4년의 기간을 학력으로 보아 이 기간은 다른 곳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더라도 중복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가산연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연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 가산연수가 추가됩니다. 사범계 가산은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1년이 주어지며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엔 교원 자격증 발급 근거가 몇 호인지 확인해보면 정확합니다. 특수학교 가산은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추가 1년 인정됩니다. 다음은 기산호봉 부분입니다. 자격에 따른 기산호봉은 표와 같습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임용된 경우 보통 2급 정교사로 8호봉이 기산호봉이 되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는 1급, 하나는 2급 이렇게 두 과목의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의 필시 과목으로 근무 시에도 1급 정교사 자격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산 1급, 수학 2급 자격을 동시에 소지한 사람이 전산교사로 근무하다가 수학교사로 전과하여 발령받은 경우 2급 자격으로 근무를 하지만 1급 정교사로 인정해 주어 9호봉이 기산호봉이 됩니다. 단 학교급이 달라질 경우엔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등 1정과 중등 2정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중등학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의 과목으로 근무한 경우 학교급이 다르므로 당연히 2급 정교사로 인정받겠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부분은 경력 부분입니다. 해당 경력이 환산 경력 연수에 인정이 되는 경력인지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참 헷갈리고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죠. 먼저 경력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연, 월, 일로 나누어 계산하되 12월은 1년, 30일은 1월로 계산합니다. 또한 1일부터 시작된 경력이 아닐 경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3년 11월 15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경력의 경우 83년 11월 15일부터 85년 11월 14일까지 2년, 85년 11월 15일부터 85년 12월 14일까지 1월, 85년 12월 15일부터 85년 12월 31일까지 17일 이렇게 계산됩니다. 원리만 기억해봐요. 100% 인정되는 경력이 아니어서 경력 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 월,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각각 절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같은 기간에 경력과 경력 혹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